반갑습니다. 저 대기실에서 기다리면서 되게 많이 긴장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박수를 힘차게 쳐주시니까 더 긴장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이렇습니다. 그동안 당연시하게 우리가 여겼던 그 교육 환경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시작할 적에 저 사회 보시는 분이 잘 가다가 삼천포 빠진다는 그 지역에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지역 사람들은 그 단어를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안 좋은 뜻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관점을 조금 다르게 보면 어떻게 보면 삼천포라는 지역에 대해서 대부분 다 모르는데 전국에 어디 가서든지 그 이야기를 하면 다 압니다. 아, 그 삼천포 어딘지. 그래서 교육 환경에 대한 관점도 이렇게 뭔가 한번 바꿔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교육과 관련된 분도 많이 오셨을 텐데요. 기존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교실과 작년에 저희 학교에서 구축한 미래원과학 교실과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하면서 영상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계 방향은 다양한 교육 환경에서 빠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가변적이고 개방적인 공간, 그리고 세 개의 교실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공간으로 연결되는 공유 공간, 특히 딱딱한 학교 느낌 대신 다양한 색감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자유롭고 친근감이 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보시면서 이 뭐야 했을 겁니다. 왜 뭐 나올 듯한데 그냥 끝나버리지? 원래 이게 3분이 넘는 동영상인데 이 세바식 시간 자체가 15분이기 때문에 잘렸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도 아주 많은데 단순하게 15분? 그래서 15가지의 작은 이야기들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제 앞에 보이는 화면에 보면 시간이 쭉쭉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교육이 변화되고 있고 그리고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고 모두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교육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들은 다들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학교라는 같은 공간에 대해서 학교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곳이다. 이러한 생각에서 학교는 학생들이 배우는 곳이라는 이런 관점의 변화만으로도 교육 환경이나 교육 방법이나 선생님들의 자세들 등 많은 것이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19세기, 20세기 그 과학의 엄청난 발달에 의해서 지금 구글에 에듀케이션을 딱 검색해 보면 1초 이내에 20억 건이 넘는 정보들이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과연 교육이란 게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가르친다면 저희는 컴퓨터, 스마트폰과 경쟁하자는 것인데 도저히 저희가 상대가 안 되는 경기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인지적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을 그 중에 1%만이라도 다른 곳에 할애를 한다면 저희들은 새로운 영역의 공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상상력과 창의력의 공간입니다. 가르치는 교육에서 배우는 교육, 어떻게 보면 다르게 얘기하면 뭘 알고 있느냐 이것이 아니고 습득된 지식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대해서 생각하고 교사들은 조금 덜 가르치고 학생들이 더 많이 배울 수 있도록 안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배움 중심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 방해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대표적인 시스템이 학교 건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 50년의 교실과 지금 현재 교실에 지금 사진 2개를 같이 올렸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모습과 물론 TV도 좀 좋아지고 TV도 생기고 체크산도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그 사각형 교실의 크기와 천장의 높이, 북쪽에는 복도가 있고 남쪽에는 교실이 위치하고 또 창가에는 운동장이, 이런 큰 배치는 전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교사가 21세기 학생들을 가르친다, 이 말이 어떻게 보면 꼭 들어맞는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2개의 사진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특정한 건물의 형태는 여러분도 잘 못 느끼겠지만은 은연중에 그곳에서의 활동 내용과 방법을 한정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는 우리나라의 학교의 평범한 복도입니다. 이거는 교육 공간이 아닙니다. 그냥 외부와 교실을 연결하는 단순한 통로의 역할밖에 하지 못합니다. 과거의 제 기억을 떠올려봐도 교실은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않는 애들이 복도에 나가서 손 들고 있는 곳, 또는 친구들과 이렇게 뛰어놀다가 선생님이 벌을 세우는 곳, 학습 공간이 아닌 것입니다. 이번 여름 방학 때 제가 운이 좋게 그 북유럽의 나라들의 그 학교들을 몇 군데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그 복도 공간은 단순한 통로가 아니었습니다. 사진에 보이듯이 그곳에서는 편안한 소파라든지 테이블과 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학생들의 휴식 공간이자 토론과 학습의 공간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사업인데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일반적인 초등학교의 도서관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초등학교 도서관의 모습이 건축 설계자와 학생, 학부모들이 1년간의 노력하에 이렇게 모습이 변하게 됩니다. 앞에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좀 반응이 오는 것 같습니다. 공간의 변화가 어떠냐. 그 기능적인 면을 보면 책이 있고 책을 꽂을 수 있는 서가가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기능적인 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공간에서 머물고 싶다, 가고 싶다 이런 느낌이 잘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간에 아이디어를 내고 그리고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미하게 되면 애들이 가고 싶은 공간 그리고 머물고 싶은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외국의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핀란드 헬싱키 인근에 있는 학교입니다. 키르코 야르벤 종합학교인데요. 우리나라로 보면 초중학교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제가 이곳을 방문했을 때 교장 선생님 직접 나와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 학교는 국제 공모를 통해서 학교 설계를 하였고 그리고 2011년에는 국제 건축상이 수여하는 최고 글로벌 디자인상을 받았답니다. 근데 저도 좀 약간 의심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이 좀 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면 이 학교가 사립학교예요? 아니면 핀란드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시설들이 이렇게 좋은가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교장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핀란드의 대부분의 99%의 학교는 공립학교고 당연히 여기도 공립학교이고 그리고 핀란드에서는 안 좋은 지역일수록 학교 시설이 좋다는 겁니다. 이 학교 역시 임대아파트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에 이 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학교의 시설들을 조금 보여주고 싶은데 그중에 대표적인 시설만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교실 4칸 규모의 공작실입니다. 제가 보고 제일 좋아했던 시설입니다. 이곳에서 제가 사진도 합니다. 사진에서는 감흥이 조금 덜합니다. 실제 그곳을 갔을 때는 그냥 거기에 있는 헬멧을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이 공간에 왔다 갔다 하는 느낌에. 이 공간은 보는 순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애들은 교실에서 색종이 오리고 있는데 얘네들은 나무를 자르네? 나무도 톱질하는 게 아니고 전동톱 가지고 자르고 옆에를 갔습니다. 옆에를 가니까 저희는 이렇게 붓으로 칠하지 않습니까? 그 가니까 도색실이 있습니다. 자동차 공장 이런 데 가야 있는 그 도색실. 이곳에서는 뭐든지 만들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이 공작실이 이렇게 규모가 크고 훌륭한가? 그러니까 그곳의 사람들은 북유럽에는 어릴 때부터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드는 창의성 교육의 일환으로 공작 교육을 강조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스웨덴 같은 국가에서는 1인당 개인 1인당 특허 건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다고 합니다. 부러움을 잠시 뒤로 하고 왜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안 되는 것인가? 최근에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있습니다. 학교는 평당 단가가 약 130만입니다. 건물을 신축할 때. 그에 반해서 박물관은 평당 단가가 약 260만, 거의 2배 차이가 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외출복에는 큰 돈을 들이고 평소에는 이게 볼품 없는 옷을 입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왜 학교 건물이
일자형이고 네모난 교실의 형태를 유지하는가? 이거는 그게 건축비가 제일 싸게 먹히기 때문에. 학교 건물을 지을 때 아이들의 꿈이라든지 희망을 생각한 게 아니고 단순하게 경제성과 효율성을 생각한 결과입니다. 이제 저희 학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융합인재교육 한번 다 들어보셨습니까? 예. 몇 분이 들어봤던데 여기에 대한 설명은 조금 생략하고, 그동안의 지식 전달 위주의 과학 교육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과학 성적은 전 세계에서 최상위급입니다. 하지만 흥미도는 최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식 전달 위주의 과학 교육 대신 실생활 관련된 학생 중심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 융합인재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융합인재교육을 실시하면서 연구학교들도 있고 교사 연구회도 있고 교사 연수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시도를 합니다. 교육부와 한국과학장애대에서 이렇게 새로운 교육을 하는데 그에 걸맞는 공간도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한 시도에서 미래형 과학교실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전국에 32개의 학교가 미래형 과학교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의 학교로서 작년부터 내년까지 3년간 학교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뭐 도서관을 리모델링 한다든지 과학실을 현대화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의 방법에 따라서 일반 교실에 어떻게 보면 손을 댄 최초의 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게 교사도 참여하고 교육 연구자도 참여하고 설계자도 참여하고 모두가 함께 모여서 새로운 교육 환경을 꾸미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하기 전에 제가 아이들의 생각을 한번 엿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이 되면 과학의 달입니다. 과학 상상화 그림을 그리는데 애들한테 주제를 이렇게 줬습니다. 미래형 교실, 너희가 있고 싶은 교실 한번 그려보라 했습니다. 지금 이게 좀 희미하게 좀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여기가 무중력 체육교실입니다. 무중력 체육교실에서 텀블링을 해요. 텀블링을. 저도 이게 돌지 못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상상을. 이런 공간에서 마음껏 한번 돌고 그리고 공놀이를 하면 얼마나 재미일 것인가. 조금 황당하지만 정말 아이들의 기발한 생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저희 반 애가 그리는데 이게 교실인지 놀이터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즐겁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공간입니다. 또 몇 명 아이들한테 나오는 대표적인 있습니다. 미래형 교실에 등장하는 교사의 모습입니다. 저 남자 교사인데 미래형 교실에 등장하는 교사는 긴 생머리의 예쁜 여선생입니다. 학교와 집은 다르다는 게 저희들의 그동안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는 조금 춥든지 덥든지 지저분하든지 그냥 참으러 갑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집보다 학교에 더 많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그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어렸을 때 아니 저보다 더 위의 세대들은 집보다 학교가 시설이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이 되면 학교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 오히려 집이 아침과 저녁 생활하는 집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 되면 학교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극단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 입학하게 되면 화장실 가기 꺼려합니다. 왜? 지저분하고 냄새 난다고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꾸몄습니다. 집보다 조금 더 좋은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자. 우리가 교실이라는 게 학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아이들이 생활을까지 염두에 둔 다양한 학습과 생활을 지원하는 편안한 공간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도와 교실을 경계를 허물고 규모가 3칸까지 커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미래형 교실에 바퀴 달린 의자를 놓는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반대를 했습니다. 이유는 당연합니다. 애들이 집중을 안 할 것이다. 쉬는 시간에 놀다가 다칠 것이다. 저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의자를 보시면 미국에서 나온 의자인데요. 이 강의실 의자를 바꾼 겁니다. 강의실의 문제점인 움직이기가 불편하고 그리고 바퀴가 없는, 그래서 이거는 다양한 교육의 방법을 지원하는 가구입니다. 이걸 좀 힘들게 구입했습니다. 정식 수입되지 않는 제품이다 보니까 이걸 가져오는 순간 애들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이게 바퀴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들 마음껏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애들 보고 얘들아 우리가 모둠을 만들어서
토의를 해야지 하면 애들 인상부터 씁니다. 이 들고 가기 귀찮다고. 근데 애들이 안 바꿔요 선생님 자리 도도도도 끌고 갑니다 애들이. 이게 뭐냐면 유연한 공간을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을 지원하는 가구의 좀 필요성을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지만 제가 가서 애들한테 얘기할 겁니다. 평소에 제가 얘기합니다. 너 왜 그렇게 발표를 못하니? 나와서 당당하게 한번 발표해보라고. 제가 가서 애들 보고 야 못할 수도 있다. 쌤도 해보니까 너무 떨리더라. 이 개개인의 개성을 살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무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뒤편에 표현의 무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좀 들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파스텔 색을 좋아할 것이다. 그건 어른들의 생각입니다. 아이들도 어른들과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어른도 아름답고 그리고 예쁘다는 색깔을 이렇게 꾸몄습니다. 예전에는 과거에는 예산이 없어서 또는 건축 기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학교 환경을 꾸미지 못했지만 지금은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아서 그 변화를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교육 방법이 바뀌고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이 바뀌었을 때 저희 교육 환경도 변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